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십자수 공동체 교회에 청년들이 일어나게 해주시며 그들이 이 땅을 이끌어가고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애쓰시는 권사님, 그리고 장로님, 집사님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갑작스럽게 올라왔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 가슴이 굉장히 두근두근 거려요. 이게 떨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심장을 저 뒤에 빼놓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막 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틀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제 심장을 저기다 빼놓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틀린 말을 한다 싶거나 혹은 황 목사님 하시는 말씀하고 다르다 싶으면 황 목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네, 제가 황 목사님에게 부탁을 받고 한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첫째는 이제 캐나다에서 제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야기하고요. 시간이 좀 남으면 제가 캐나다의 First Nation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극적인 거 다 빼고, 그냥 극적인 거 다 빼고요. 보통 이제 선교사님들 말씀하시면 좀 극적인 면이 있잖아요. 막 지금 뭐 이렇게 아픈 사람도 이렇게 세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일반 성도예요. 그래서 그런 건 없고 그냥 이제 역사적인 것만 이렇게 한번 좀 해보려고 해요. 저는 캐나다 토론토 중앙장로교회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직책은 장로이고요. 지금은 이제 시무는 하지 않고 그냥 이제 멀리 가 있습니다. 아주 멀리 가 있습니다. 캐나다 처음 가서 황 목사님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저희 집사람이 늦게 아기를 봤어요. 막내를 40살 정도 돼서 봤어요. 그때 황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굉장히 마음에 이게 왔고요. 한 5년 정도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참 열심히였고 진심으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했던 것 같아요. 매일 새벽 기도에 갔었는데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황송스럽고 그래서 바닥에 꿇어 앉아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아주 재밌게 황 목사님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황 목사님은 저를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하도 말썽을 많이 부려서.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황 목사님 한국에 가시고 그때 되게 미워했어요. 한국 간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이제 캐나다에 남아 있었고, 그리고 중앙교회 가서 지금 이제 계속 있습니다. 이제 중앙교회에서 원주민 선교를 많이 갔었어요. 원주민이 뭐냐면,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차곡차곡 설명해 드리면, 캐나다는 원래 거기서 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러냐면 원주민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다가 백인들, 유럽 사람들이 이제 넘어왔어요. 이주를 해왔죠. 그러면서 유럽 사람들의 세력이 이렇게 커지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박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삶이 정말 어떤 표현이 적절할까요? 엉망진창 정도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을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원주민 선교를 가는 거예요. 가면서 보게 됐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 다음에 그분들의 삶이 어떤 건지 이런 거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5년을 이렇게 원주민 선교를 다니다가 마음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좀 원주민 선교를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집 식구들 다 모여 있는 식탁 자리에서 아빠가 원주민 선교를 가는데 그냥 가면 나 같은 사람 어디 선교사라고 돈 대줄 사람도 없을 거고, 그래서 학교 선생님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공부를 다시 해서 저 원주민 쪽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면 어떨까?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눈물을 지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엉겹결에 갔어요. 제가 사실 크게 가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엉겹결에 이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공부 시작한 게
54살에 제가 공부를 다시 시작했어요. 그때 근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근데 영어 못하는 사람이 영어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공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열심히 했어요. 제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졸업하고 지금 원주민 마을에 아까 목사님 보여주셨죠? 포트 세븐이라는 데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지금 이제 근무하고 있습니다. 2년은 저 혼자 근무했고요. 이제 3년 차부터는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이제 합류를 해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 선생이고요. 우리 집사람은 이제 보조교사고. 그래서 이제 같은 학교에서 같은 교실에서 이제 지지고 볶고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거기가 겨울이 되면 영하 40도까지 내려가요. 영하 40도가 여러분들이 영하 40도가 별로 마음에 와 닿지 않죠? 그 영상 40도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0도 더위에 그 바람이 안 분다 이래 생각하면 얼마나 더운지 아시겠죠? 그거 반대. 마이너스 40도에 바람이 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굉장히 추운 곳입니다. 그 뜨거운 물을 이렇게 하늘에다 부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쫙 얼어버리는 정도의 그 추운 데입니다. 거기서 제가 우리 반 아이들 시간을 잘 체킹해야죠. 15분 제가 하면 되죠. 예. 그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 반 학생은 이제 한 67명, 한 반에 67명입니다. 그렇게 열악합니다. 67명인데 학교에 오는 아이는 학기 초에는 좀 오는데 학기 말쯤 되면은 오전에 한 4명, 오후에 4명 이렇게 옵니다. 이제 여기 67명 중에서.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주로 아이들 잡으러 다니는 게 제 일입니다. 고등학생인데도 제가 잡으러 다닙니다. 피자 하나 사들고 눈보라치는 데를 뚫고 가면 피자 건네주고 오라고, 학교에 오라고.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그거 선교사하고 똑같아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건 잘 모르겠고 가서 피자 전해주고 학교 오라고 권면하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그러면 또 갑니다. 또 피자를 전해주고 그래도 올까요 안 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3번째 피자를 하면 대부분 다 오게 돼 있습니다. 신기하죠? 전도도 그런 것 같아요. 한 3번 정도 찾아가면 교회 한 번 와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한 3번 피자를 사가지고 가면 그때 이제 우리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이제 매일 아침 아이들한테 이제 그 숲을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여러분들 하루도 안 빠지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매일 같이 이렇게 숲을 이렇게 해주고. 네. 예? 이렇게 길어요? 큰일 났네. 그래서 그 매일 아침 숲을 해줘요. 그럼 어떤 아이들은 이제 숲을 먹기 위해서도 오고요. 이제 오면 이제 같이 공부도 하고 이렇게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우리 학교에서는 제일 졸업도 많이 하고 제일 그 학점도 많이 따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제 자랑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동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원주민들을 대했을 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까? 도시에 나와서 살면 괜찮을 텐데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하고 나서 왜 원주민들이 이렇게 살았는지 그 인식이 일반 사람들이 바뀌지 않으면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이야기할 거는 그겁니다. 제가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 캐나다에 있는 한인 커뮤니티에서 원주민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몇 개의 그 슬라이드를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제 그 슬라이드를 보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극적인 거 다 빼고요. 그냥 역사적인 사실만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달을 하려고 해요. 야, 한국 역사도 모르는데 왜 캐나다 역사를 여기 와서 좀 하냐? 근데 제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요. 그래서 그렇고요. 둘째는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저는 나타난다고 봐요. 우리가 여기 지금 그 십자수 공동체 교회도 선교를 이제 중점적으로 하고 저희 중앙교회도 저기 선교를 중점적으로 해요. 그런데 선교의 마인드가 좀 달라질 필요가 있어요.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백인들이 나와가지고 똑같은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 First Nation, 그러니까 원주민들을 대했거든요. 그런데 그 폐해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100년이 지난 지금 원주민들은 기독교라 그러면 치를 떨어요. 하얀 사람을 보면 경악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노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도 별 거부감이 없어요. 근데 백인들이 들어오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원주민 마을에. 그 다음에 원주민들이 왜 그렇게 멀리 영하 40도 되는 데 가서 생활하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역사를 모르면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역사를 알면 그게 이제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역사를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선교할 때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를 제가 지금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찾아다니면서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에게는 개인적으로 만나면 감사합니다. 이건 목사님들한테 드리는 건데. 이런 융성한 대접을. 우리 친구들, 장로님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꼭 얘기를 합니다. 선교 마인드를 좀 바꾸실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영어로 된 거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그냥 한국말로 다 이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이거 우리 그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해 드리려고 만든 거라서 그렇습니다. 갑자기 목사님의 잘못이 큽니다. 갑자기 시켜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아까 소개할 때 친구라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감히 친구라고 생각 못 하고요. 진짜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오늘 안 했구나. 이게 멀어서 그러나 봐요. 예, 온 됐는데요. 됐습니까? 네. 우선 제가 이야기할 거는 그 사람들의 언어, 문화, 그 다음에 히스토리,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내가 넘겨지는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혹시 누구하고 이야기할 때 이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원주민들이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되게 싫어해요.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냐면 반드시 First Nation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혹시 캐나다에 가시면 원주민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혹시 인디언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큰 신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디언, 에스키모, 그 다음에 아메리칸 인디언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신뢰가 돼요. 이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그 경멸의 대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 보고 조센징 이러면 우리 굉장히 좀 분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 사람들 보고 인디언 이렇게 하면 욕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 한번 제가 넘겨볼까? 저게 뭐냐면 인디언 사람들이 옛날에 저기 다 저렇게 분포해주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란색이 뭐냐면 에스키모이고, 그 다음에 녹색이 뭐냐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민족들이 있는 자리예요. 넘기겠습니다. 언어도 있어요. 이 사람들 언어가, 우리는 이제 가나다라 이렇게 쓰잖아요. 이 사람들 언어예요. 이 사람들 언어도 있고 말도 있고 문화도 있고 다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이 언어도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문화도 있습니다. 여기 이 문화가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문화가 많이 죽었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시 이제 문화를 회복했잖아요. 이분들도 똑같아요. 유럽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문화를 다 말살을 시켰어요. 어느 정도냐면 모여 있는 것 자체가 안 될 만큼 그렇게 문화를 많이 죽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살아났어요. 조금 이제 제가 더 이따 설명드릴게요. 여기부터는 제가 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역사적으로 보면 유럽 사람들이 캐나다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 이제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원주민들은 어떤 신앙이 있냐면 손님이 오면 자기 집을 내줘요. 이렇게 내줘요. 땅도 내줘요.
그래서 땅을 내주고 여기 살아라. 우리는 이쪽 가서 살게. 이렇게 하고 내주는 그게 이 사람들의 컬처예요. 그래서 유럽인들이 왔을 때 이 사람들에게 모든 걸 다 준 거예요. 이렇게 그럼 너희들 여기 살아? 우리는 여기 살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겠죠, 유럽에서. 그런데 누가 들어왔냐면 영국 사람들이 들어오고 프랑스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땅이 소유잖아요. 그런데 원주민들은 땅을 소유한다고 생각 안 해요. 그거는 엄마가 준 거기 때문에 다시 엄마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그 소유권을 주장을 안 해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오면 그 땅을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라 이렇게 준 거예요. 근데 유럽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땅은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소유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유럽에서 온 영국 사람들하고 프랑스 사람들하고 땅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땅 싸움이 시작되니까 그게 이제 그 영국하고 프랑스의 전쟁이에요. 전쟁을 했는데 First Nation 사람들이 어디로 이제 도와줬냐면 영국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러니까 영국 왕실이 여기 로열 프로클레메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1763년에 영국 왕실에서 First Nation한테 이 땅은 당신들 땅이야 하고 허락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인정해 준 거예요. 인정해 줬는데 그 이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제가 오늘 드릴 말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레지던셜 스쿨, 트리티, 인디언 액트. 인디언 액트는 이거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말씀 못 드리고, 제가 레지던셜 스쿨을 얘기하면서 선교적인 마인드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하고 싶고요. 트리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를 좀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로열 프로클레메이션이, 그러니까 이거는 영국 왕실에서 이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있은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레지던셜 스쿨부터 이제 이야기할게요.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 보면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그냥 제가 설명드릴게요. 1850년부터 1990년까지 거의 200년 가까이 되잖아요. 200년 조금 안 되죠. 가까이 동안 영국 이 피부 하얀 사람, 백인들이 어떤 정책을 쓰냐면요, 원주민들을 미개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필리핀 선교하시죠? 그분들이 못 살긴 하지만 미개하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분들도 인격체고 그분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나는 선교 안 가는 게 좋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초기에 여기 온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미개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서양화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주체가 누구냐? 교회예요. 교회가 아이들을 다 잡아가지고 한 곳에 모아놓는, 그게 뭐냐면 레지던셜 스쿨이에요. 그러니까 기숙학교, 애들을 다 부모로부터 뺏어서 같은 이 건물에다가 다 넣고 거기다가 이제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잠도 재우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을 했냐? 원주민들의 말이 미개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민 말을 하면 뭐 여기다 차마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뭐 바늘을 꽂는다든지 뭐 하여간에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지금 교회 아니고, 지금 교회 여러분들이 했다는 뜻이 아니고 옛날 우리 카톨릭과 개신교가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한 거예요. 예. 근데 그 당시에 그분들의 마인드는 어땠을까요? 선교의 정신으로 나는 했다고 믿어요. 그분들도 선교의 정신으로 했어요. 그렇지만 저쪽 문화는 미개하고 우리 문화는 우월하다, 이런 마인드가 있으니까 그쪽 문화를 무시하고 말살하고 이렇게 한 결과가 이분들의 이 반감을, 지금은 기독교를 완전히 그냥 뭐 이렇게 문화만 남아 있어요. 문화만.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학교가 몇 개가 되냐면 거의 200개 정도가 돼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이거를 스트릭하게 했냐면 경찰들이 마을을 도나누면서 아이들을 다 뺏어오는 거예요. 부모가 다 뺏어와서 강제로 그 학교에 보낸 거예요. 그거를 피해서 부모들의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간 게 어디냐면 다 북쪽이에요. 그래서 영하 40도 있는 데까지 가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냥 괜히 거기 좋아서 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밀리고 도망가고 해가지고 간 게 폴트 세븐이고 웨버쿠고 뭐 사치코고 이래요. 거기 이제 조그만 마을들을 다 이제 이루고 있는 거죠.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이게 이제 기숙학교 이제 그거예요. 여기가 이제 기숙학교예요. 어쨌든 여기 잘 안 보이네. 예,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요, 분리시키고 아이들을 부모로부터 분리시키고, 왜냐? 부모의 영향을 못 받게, 그리고 서양화 시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초기 선교가 했던 일이에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반감을 샀다 그러면 뭐 잘 모르긴 해도 선교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은 요즘은 그렇게 한대요. 가서 문화를 먼저 배우고 문화에 동화가 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잘된 일이죠. 그러나 만약에 그거를 접하시 못하셨다면 옛날 히스토리를 보고 우리가 좀 각성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그래서 보면요, 로마 캐톨릭 처치가 한 3분의 2 정도가 이 일을 주관했고요, 3분의 1 정도가 개신교가 이거를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이 개신교가 주도적으로 했어요. 제가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떤 나쁜 일을 했는지. 정말 나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때 죽은 아이들이 6,000명 정도가 돼요. 죽은 아이들이. 그런데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땅을 파면 애들 해골이 나오고 이래요. 지금도. 그래서 그런 게 한번 나오면 이제 뭐 캐나다가 발칵 뒤집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6,000명이 그게 그러니까 그냥 매장한 거죠. 부모 허락 없이.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했다. 이 아픈 역사긴 한데요. 그래도 알아야지 이제 우리가 선교를 할 때도 그거를 반추 삼아서 이제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언어도 잊어버리게 되고 문화도 잊어버리게 되고 그다음에 자기의 아이덴티티도 이제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인이다 이런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내가 First Nation 사람이다 이런 마인드가 이제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변화가 됐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기숙학교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기숙학교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트리티를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트리티가 이제 뭐냐면요, 아까 그거 기억하시나요? 영국 왕실에서 이거는 너희 땅이야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땅이라고 선언을 했으니까 이제는 땅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인디언을 압박해가지고 뭐를 맺냐면 트리티를 맺는, 계약을 맺는 거예요. 계약을 딱 맺는데 어떻게 맺느냐면 이렇게 맺어요. 너희가 이 땅을 우리한테 줘. 그러면 우리가 너희한테 이걸 해줄게. 이렇게 이제 계약서가 다 있어요. 지금도 그 계약서는 유효해요. 그래서 지금도 그 계약에 의해서 다 움직여요. First Nation하고 유럽 사람들하고는. 그래서 뭘 하냐면요, annuity가 뭐냐면 매년 땅값으로 사람들 한 사람에게 돈을 줘요. 한 사람. 인디언들, 내가 인디언이라고 할게요. 인디언들에게 한 사람당 돈을 줘요. 돈을 주게 돼 있어요. 그게 계약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들이 살 땅을 이렇게 땅을 주게 돼 있어요. 땅 줘라. 그 다음에 집을 줘줘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집을 줘줘야 돼요. 그 다음에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건강을 이제 책임져 줘야 돼요. 그렇게 5가지 정도. 어떤 경우는 헬스케어는 들어가지 않고 어떤 경우는 이제 헬스케어가 들어가고 이런데 이렇게 5가지를 약속을 했어요. 근데 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퀴즈를 내겠습니다. 잠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니에요. 농담이고요. 퀴즈를 내겠습니다. annuity, 그러니까 1년의 땅값으로 한 사람에게 주는 돈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한국 돈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10만 원, 만 원, 1,000만 원. 3개 중에서 어느 것 같아요? 자, 만 원, 10만 원, 1,000만 원. 예? 10만 원. 10만 원이 대다수예요. 그런데 얼마 주냐면 1년에 한 사람당 5,000원을 줘요. 예. 그렇죠? 이상하죠? 그런데 계약 위반은 아니잖아요. 돈을 줬으니까. 그죠? 예, 5,000원을 줘요.
근데 이건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죠? 거짓말 아니에요. 이게 여기 보면 요게 저 위에 보이는 게 뭐냐면 그 캐나다 정부 웹사이트에 나오는 그거예요. 거기 보면 5불 이렇게 돼 있어요. 캐나다 돈으로 치면 5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캐나다 환산하면 5,000원이죠. 5,000원을 줘요. 예. 1년에. 근데 그것도 계약은 이제 계약이에요. 그런데 땅을 줘야 돼요. 땅을. 그런데 땅이 얼마나 험한 땅이면 저가 살고 있는 그런 땅이에요. 저 북쪽 가서 길도 없고 비행기 타면 2박 3일 가야 되는 그런데 이제 땅을 준 거예요. 예, 땅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못 나와요. 그 안에서 나오면 집도 없고 아무것도 안 줘요.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집을 줘줘야 돼요. 집을. 여기 보면 제가 사는 마을입니다. 저기 보이는 게 마을인데요. 전부 다 물이잖아요. 저는 섬에 삽니다. 저기 섬입니다. 조그만 섬입니다. 골프장보다 더 작은 섬입니다. 그 섬에 이제 한 600명 정도가 같이 이렇게 오손도손 잘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재밌게 삽니다. 집이에요. 이게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어쨌든 여러분, 내가 이게 인터넷에서 찾은 거 맞거든요. 인터넷에서 찾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 있는 사진을, 거기 우리 마을에 있는 우리 학생들 집을 찍으면요, 이거보다 더 험한 걸 찍을 수가 있어요. 네. 굉장히 험하게 살아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학생들 안 오면 집에 가서 피자 사들고 집에 가서 이제 부른다고. 집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어느 날 가면 거기서 할아버지가 나와서 응대하고요. 어느 날 가면 엄마가 나와서 응대하고, 어느 날 가면 저기 부인이 나와서 응대하고 이래요. 그러면 무슨 뜻이죠? 그 안에 4세대가 모여 산다는 뜻이에요. 저런 집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방 한 칸에 천막을 치고, 그리고 이제 부부, 이제 네 부부가 이제 네 세대가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하게 사는데 하우징을 주니까 계약 위반은 아니죠. 예. 이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들의 삶이.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교육 쪽에 있으니까, 계약을 누구하고 맺으냐면 연방정부하고 맺었어요. 그런데 교육은 누가 책임지고 있냐면 주정부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그러니까 주정부가 계약을 따를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평상시 그냥 도시에 있는 학교들처럼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나다는 머리 숫자당 돈을 얼마 이렇게 줘요. 뭐 10,000불인가 이렇게 줘요. 그런데 우리 교실은 학생이 작으니까 학교 하나 지을 수가 없어요. 보수가 높은 선생님이 있잖아요. 초청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마을에 있으면서 우리 아이들 60명 다 케어하고, 또 다른 마을에 있는 애들 수학도 가르치고 뭐 피직스도 가르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열악한 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로, 이건 좀 죄송한 얘기인데, 어느 정도로 우리 학업이 뒤떨어지냐면요, 이거 얘기해도 돼요? 우리 집사람 이 얘기하면 그 얘기를 왜 하냐고 그러는데, 가끔 제가 우리 이제 옆에 딱 앉혀놓고 이야기 가르쳐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애들이 영어는 잘 하는데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옆에 앉아서 읽어주고 설명해주고 그러면 이제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날은 수학을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시간 났다. 가르치기 위해서, 자, 1 곱하기 47이 뭐야? 그러면 대답을 못 해요. 그러면 괜찮아. 계산기 써. 고등학교는 다 계산기 쓰는 거야. 그러니까 계산기 써. 그러면 계산기를 들이대면 1 누르고 그 다음에 또 멈춰요. 왜냐하면 곱하기가 뭔지 모르니까. 곱하기가. 계산기에는 곱하기가 그 스타 표시잖아요. X가 아니고 다르거든. 그러니까 그걸 못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곱하기야. 그러면 곱하기 눌러요. 그 다음에 47 눌러요. 그리고 엔터를 또 못 눌러요. 왜냐하면 이퀄인데 엔터하고 매칭이 안 되니까. 그럼 그것도 가르쳐줘요. 그럼 가르쳐주잖아요. 47 나오잖아요. 1 곱하기 47은 47이 답이에요. 근데 애들이 깜짝 놀래요. 왜 놀랬냐? 곱했는데 똑같은 숫자가 나왔거든. 네. 그게 고등학교 11학년, 그러니까 여기로 치면은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아이의 수준인 거예요. 물론 다 그렇진 않아요. 그 정도 수준으로 교육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도시에 나가서 어떻게 일한다는 게 이게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런데 이제 거의 마치다. 딱 시간 맞다. 캐나다인들도 이제 이 어려움, First Nation이 어려움을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저분이 머리 하얀 저분이 뭐냐면 First Nation 사람인데 세인 클레어라고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인데 이분 주도하에 캐나다하고 First Nation하고 화합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대신 그냥 화합할 수는 없으니까 그동안 잘못한 거 너희들이 용서를 인정해라. 그리고 우리도 용서를 해주고 그리고 앞으로 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추리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한 거의 5년에 걸쳐서 그 캐나다 수상도 사과를 하고 First Nation도 그걸 받아들이고 의식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94개 액션 플랜을 만들었어요. 액션 플랜이 뭐냐면 앞으로는 우리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직장에서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 액션을 플랜을 만들었는데 한 4, 5년 뒤에 액션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이제 평가를 이제 액션이 있으면 이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평가를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교회가 잘못한 것도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 카톨릭이나 개신교가 이제 레지던셜 스쿨을 한 거 이런 건 이제 잘못됐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하자 하고 이제 94개 액션 플랜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넘어가고요. 그런데 요거 잘 안 보이죠? 안 보여도 괜찮아요. 그래서 액션 플랜을 만들어서 이건 잘한 거, 이거는 된 거, 이거는 안 된 거 이거를 다 표시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교회가 할 일이 다 미진한 거로 나왔어요. 여러분, 정부가 해야 될 거, 법조인이 해야 될 거, 사회가 해야 될 거, 그거는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어요. 그런데 교회가 해야 될 거, 그거는 아주 미진한 거로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저는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왜 그래야 되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예, 요거로 제가 이제 모든 걸 다 마치겠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선교사도 아니고요. 또 그냥 삶을 살아가는 직장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도 뭐 직업인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 일을 적극적으로 이제 하시는 분이고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 동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있든지 간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저는 우리 중앙교회 그 인터넷 방송을 들을 수도 있지만 그 교회 가면 할머니들이 그 나라 말로 해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도 못 알아듣고 찬송도 못 알아듣고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요. 그렇지만 가서 예배를 합니다. 예배를 하면 가끔 내가 아는 리듬이 들릴 때가 있어요. 찬송이 같으니까. 그러면 정말 은혜롭습니다. 예. 삶도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모르는 곳에 가가지고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분들이 크리스찬의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그때 저희가 좀 기쁨을 느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아까 기도하면서 이 교회에 아주 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흥왕은 뭐 하나님 손에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라고 믿는데 그렇지만 바라기는 나는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여기 중간에 계신 청년이 제일 열심히 듣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청년인가요? 청년 맞죠? 청년이죠. 청년들이 일어나고 어른들이 서포트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좀 확 성장하는 거를 중앙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성장하는 거를 제가 봤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 꼭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함께 나누었습니다. 잘못된 것 받아들이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특별한 것들을 나눴으니까 하나님께서 선교할 때 참고하고 또 지혜로 화답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